안녕하세요. 허접남과 기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22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기타를 배운 지가 딱 20일째 되는 날이네요. 6월 2일 날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 호접란을 산 것도 역시 20일째입니다. 호접란이 아직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아직은 견뎌주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이만하면 참 감사한 거죠. 자,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기타 배운 지 이제 20일이 돼 가는데 처음에는 좀 안 가는 것 같더니 요즘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오늘은 왈츠 둥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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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딱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1절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책, 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렸던 이 책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완 씨가 쓴 것이고요. 그리고 웅진 지식하우스, 웅진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 책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 조그만 책이 15,000원인데 제가 15,000원 다 주고 사진 않았겠죠. 인터파크에 검색하면 여러분 책을 싸게 사는 방법이, 거기에 인터파크에 들어가면 중고책 파는 게 있습니다. 그 중고책에 A급, 특급은 거의 새 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십시오. 그러면 싸게 거의 40%, 50% 수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8,000원에. 이 책은 이제 제목이 좀 역설적이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살죠. 학원 다니고 대학 가고, 그리고 또 대학에 가면 그 취업 준비, 취준생. 우리 아이가 큰애가 지금 29인가요? 30인가요? 92년생이니까 그런데 29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학원 이제 로스쿨 3학년, 아직 취직을 못했죠. 내년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빈틈없이 공부하고, 쉬는 날 없이, 쉬는 시간 없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처로워요. 그렇게 사는 애에게 또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둘째도 보면 그렇게 마음에 들게 하지는 않지만 지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열심히 끌고 가요. 그래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여유가 없어요. 쉬는 날도 때로는 없고, 12시에 오기도 하고 11시에 오기도 하고 하룻밤 자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좀 회의하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못 하겠어요. 우리 막내가 지금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계속 놀다가 한 2달 놀았죠. 근데
복학도 안 하고 놀다가 이제 시험 준비한다고 지금 도서관에 다니는데 그 아이에게 이 책을 야, 너 이 책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형한테나 누나한테 주세요. 자기는 그냥 열심히 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그 아이에게 권하기가 다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세대를 반영하는 그 책이라고 봐요. 이 책 제목이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아마도 이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치열하게 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자기 사는 것에 대한 회의도 느끼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치열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아이들이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상적이진 않다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공감대를 얻은 것 같아요. 이 책 서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괴테가 한 말이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랬고요. 이 저자도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회사를 갑자기 그만뒀대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만두고 이제 빈둥빈둥 놀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 놀면서 생각하는 게 그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지금은 물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형편이 좋아졌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프리랜서로 일하는 과정에서는 경제적인 이제 압박도 느끼겠죠. 그래도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요즘 세상이 젊은 세대가 사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울어져 있는 운동량에서 출발을 하는데 다들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이 다른 거죠. 어떤 아이들은 멀찍이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아이들은 뒤에서 출발하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뭐 은수저, 흙수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포기하는 M4 시대, 포기하는 시대. 일본에서는 그 하토리 시대라고 그러던데요. 그 사토리 시대가 뭐냐면 그 도통한 세대라 그런 말이죠. 득도한 세대. 그 젊은 세대들이 집도 안 사고 즐기는 그런 즐기는 모습이 나이든 기성세대가 볼 때는 득도한 사람처럼 보인다. 미래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이 우리 나이든 세대는 집 하나 살려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고 진짜 한 푼 아끼려고 콩나물 살 때도 100원 깎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초월한 세대가 이 득도한 세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도 아마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산 만큼 보상이 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세상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때로는 그만큼의 어떤 보응이 없는 세대다라고 보는 거죠. 이 책의 서문에서 소개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일본 사람이 쓴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이라고 그래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젊은 청년이 태평양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보트를 타고 이제 바다를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거기에 먹을 것을 좀 싣고 그걸 먹고 있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보트가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같이 이제 하룻밤을 이렇게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그 다음날 그 여자는 그래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무인도를 향해서 나는 헤엄쳐 가겠다고 그러고 부지런히 보트를 저으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 남자를 구조했어요. 그 여자는 부지런히 가서 섬에서 이제 구조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둘이가 만나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면서 여자가 억울해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애를 쓰고 헤엄을 쳐서 무인도까지 갔는데 구조됐고 똑같잖아요. 결과는 이 남자는 그냥 술 마시고 바다
가운데서 보트에서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구조됐고, 이건 뭐냐 이거죠. 그 여자가 그걸 떠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그렇게 헤엄치고 가면서 저 바닷 가운데 남아있는 저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개미와 배짱 이야기, 우리 동화에서 어려서 그게 세뇌당하듯이 이제 배웠던 건데, 배짱이는 열심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먹을 양식이 없고, 그래서 개미에게 먹을 걸 구걸하러 온 건데,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배짱이에게도 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배짱이가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살았던 그 삶이 꼭 개미보다 못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배짱이는 나름대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참 좋은 어떤 자기의 인생을 만들 수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배짱이처럼 사는 게 개미처럼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개미처럼 사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도 그 굴레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배짱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갑자기 뭐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가 당첨된다든지, 어떤 사람은 작곡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뜨고, 뭐 어떤 사람 연예인 뭐 BTS 막 이런 그냥 돈을 갑자기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배짱이가 훨씬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동일한 그 행운을 얻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개미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노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너무 필요 없는 시간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여유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어떨까. 특별히 목사님들 요즘에 너무 일이 줄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일이 줄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일이 늘어났어요. 요즘에 이런 것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뭘 할 줄 모르는 그런 정도로 시간이 많을 겁니다. 신방도 안 가지요, 새벽 예배도 안 하지요, 주일날에도 뭐 식당 안 하니까 오후 예배도 안 하지요, 차례 예배도 안 하지요. 이거 완전 목사님들 어떻게 보면 살판 났는데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겉으로 표현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살판 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다음에 다시 옛날 목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죠. 그런데 사실은 옛날이 정상이 아니고 이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본질을 생각하고 가치를 생각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잘 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열심히만 살았다고 해서 이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목회가 굴러가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굴러가는 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돌아보는 시간 갖는 게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 책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고 어떤 관광지를 찾아갈 때 검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서 댓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 쓴 것을 보고 찾아가는 세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질 않는데, 이 책의 저자가 문제의식을 이제 갖는 것을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이 모든 사람이 가본 길, 먹어본 맛집, 그리고 평가가 좋은데 이런 데만 찾아가다 보니까 실수가 없어. 가면 맛있어. 그런데 그래서 실수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못 찾는 거죠. 다 남이 갔던 것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만의 길을 가보는 거, 그걸 제안하고 있는데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한 것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내가 그냥 아무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해보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고 가다가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거 이게 좋지 않는가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 책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제가 하루 만에 다 읽으려고 반쯤 하루에 읽었는데 그 반 읽고 나서는 계속 못 읽다가 일주일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 가면은 뭐 에세이인데 그렇게 큰 적이 없지만 전반부에서는 긴장감이 좀 있고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줬는데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그 너무 요즘에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요즘에 느리게 사는 그것도 많이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내가 하마터면 열심히 목회할 뻔했다. 뭐 이런 거. 이거 부정적인 것 같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